퇴근길 영상이고요. 제가 드디어 이 부분의 길에 대해서 신고를 했습니다. 여기 두께라도 덮어달라고. 지금 흙 있는 부분이 있었나보네. 철조망이라도 덮어주면 좋겠지. 어쩔 수 없고 가지치기라도 해주면 좋아요. 계속 삐져나와요. 그리고 한번 말하지만 당연히 자전거는 원래 차도로 가는 게 맞지만 현실적으로 보세요. 여기 자전거길 없는 차도로 지금 갈 수가 있을 것 같나요? 없어요. 그러면은 제 앞에 직접 개인 자전거 타고 헬멧 쓰고 계시는 분조차도 여기로 가잖아요. 여기 안내판도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여기 승강기라고. 이거를 할 수 있게 조처를 해줘야 됩니다. 참고로 자전거가 아니더라도 만약에 저기 휠체어가 갔다고 해봐요. 휠체어는 목적으로 어디로 가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인도만일까요? 휠체어가 자전거보다 빠르진 않으니까. 근데 휠체어 저기 갈 수 있겠어요? 장애인분들은 이동권이 제한된 거 아니에요? 뭐 맨날 전장현에서 이동권 놓고 시위하는데 현실적인 부분들을 더 생각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오늘 자전거 6번대인데도 불구하고 의자에서 소음이 좀 많습니다. 이거 나중에 들어보고 소음이 다 나오면은 편집하고 다시 찍어야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오늘 2026년 6월 30일이고요. 6시 28분 퇴근길입니다. 보통은 지난번에 보니까 여기가 길은 이쁜데 촬영을 하면 너무 시끄럽게 나와서 소리가 잘 안 들리기 때문에 촬영을 여기서 안 하려고 그랬는데 아까 그 좁은 부분, 성수대교 올라오는 좁은 부분을 볼 때마다 생각이 나서 제 신문고에다가 개선 요청을 했고 그걸 했다는 점을 알려드리려고 촬영을 켰습니다. 자전거를 안전하게 끌고 가세요. 여기 안전하게 끌고 이 다리 건너려면은 몇 분 걸릴까요? 20-30분 걸릴까요? 항상 말씀드리지만 한강에 있는 다리는 걸으라고 만들어 놓은 다리도 아니고 걸으라고 만들 다리도 없다. 관광객조차 여기 한번 걸으면 편도만 걸어도 힘듭니다. 그래서 말씀드리잖아요. 성수 만약에 왕구를 현대про지 세계 말을 통해서 서울까지 유진 거리를 만들겠다면 편도로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자전거같이 이동시설을 좀 만들어주세요. 얼마나 좋아요. 외국인들도 와서 한강 이쁘게 보면서 이동할 수 있게. 그리고 꼭 이제 남이 운행하는 뭐 기차 이런 거는 내가 중간에 서서 볼 수가 없잖아요. 지하철 타는 거랑 똑같잖아요. 저기 3호선 타면은 도모대교 위로 갑니다. 구름이 만약에 조금 없으면 너무 이쁘잖아요. 이게 서서 혹시 보고 싶어지죠. 그런 거 고려해서 들어줘야 돼요. 현실적인 생각을 갖고 지정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어릴 때 많이 가던 등산도 이렇게 있네요. 오늘은 영상을 핸드폰이랑 인스타360 앱이랑 연결해서 있을 때 얼마나 촬영되는지 좀 확인해보겠습니다. 요즘에 촬영 시간이 자꾸 줄어들고 있어요. 이유 모르겠는데 배터리가 벌써 뭐 열화가 되는 건지 이제 오늘 치러 가서 알게 됐는데 이 액션템이 부채 부착을 해도 촬영할 때 충전이 잘못되는 생각이고요. 제가 광고에는 12분만 충전해도 80% 충전되고 썼었는데 12분을 가만히 안 찍고 냅둬야 되는 거니까 연속적으로 촬영이 길게 이루어져야 되는 부분들에 한해서는 인스타360 울트라를 액션팟에서 떼갖고 카메라만 들고 다니는 거는 촬영의 제한이 굉장히 많다. 초반 30분을 제외하고는 쉽지 않다. 중간중간 껴도 촬영이 지속되는 상태로 끼면은 충전이 잘 안 된다.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거 바람 많이 불어서 들릴지 모르겠어요. 다음, 그리고 제가 이야기할 주제는 성장 호르몬입니다. 성장 호르몬. 제가 인터넷 찾아보니까 성장 호르몬에 대한 정보가 별로 없어요. 뭐 많은데 대부분 뭐 의사들이나 좀 마케팅적 입장에서 나오는 글이 많고 뭐 직접 맞은 부모의 후기라든지 아니면은 저 같은 이제 환자의 후기나 그런 부분들이 좀 없어서 제가 오늘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촬영 중단하고요. 엘리베이터에서 잠시 녹음 중단을 했었고요. 지금 오른쪽 아래 보면 제 핸드폰 거치대를 사서 따릉이 탈 때마다 씁니다. 이거 있으니까 편하더라고요. 고무줄로 딱 묶어서 쓸 수 있는 거 알리에서 샀고요. 얼마 안 했습니다. 핸드폰 거치에서 사용하니까 좋고 지금 인스타360 앱을 연결해서 화면 실시간으로 보고 있습니다. 액션팟 자체를 또 거는 거는 조금 부담이 돼서 이걸로 연결하는 걸 시도해 봤고요. 이렇게 하니까 배터리도 표시가 돼서 좋네요. 벌써 78%예요. 제가 시작이 99%였는데 7분 40초 녹화하고 78% 됐습니다.
메모리 자체는 8시간 44분 남았는데 아마도 녹화는 그렇게 오래 안 될 것 같아요. 35분이 원래 맥스였으니까 앞으로 한 20분 남았다 보고 얘기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성장 호르몬 얘기를 왜 하냐 하면은 저희 첫째 아기가 지금 만 6세, 이제 내년에 만 7세가 되는데 성장 호르몬을 맞고 있습니다. 성장 호르몬 결핍증으로 진단이 되었기 때문에 맞고 있는 겁니다. 일단 얘기를 해드리자면 성장 호르몬 다들 이제는 아세요. 그런 주사가 있다는 거 아시고. 어떻게 아냐? 저 같은 경우 이제 세계적인 축구 선수 메시 있잖아요. 메시도 맞았다. 메시도 그걸 맞아서 뭐 5cm 큰 게 그 정도 키다 이런 내용을 들어서 성장 호르몬에 대해 알고 있었고 맞는구나 알고 있습니다. 제가 어릴 때도 성장 호르몬에 대한 내용이 조금 있었지만 실제 사용기나 그런 게 잘 없었어요. 뭐 임상적으로 이걸 맞아도 될지. 일단 그걸 떠나서 가격이 비쌌죠. 공무원이고 교사셨던, 그러니까 공무원 부부 입장에서는 비급여로 놓기가 힘든 주사였어요. 근데 지금 한 10년, 15년이 지나면서 여러 데이터들이 쌓이고 가격이 많이 내려갔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비급여로 맞는 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제가 아는 분들도 몇 분 계시고요. 근데 비급여로 맞으면은 그래도 가격적 부담이 있는 걸로 압니다. 반기 또는 분기에 몇백만 원 이상 들고요. 이 주사 특징이 제가 이제 맞게 돼서 알았는데 거의 뭐 당뇨 환자 진단, 일형 당뇨 진단된 것처럼 주사를 계속 맞아야 됩니다. 일단 성장이 끝날 때까지 거의 맞는 걸로 돼 있고요. 급여 기준 자체가. 그래서 뭐 시작한 이상 최소 10년이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키가 몇 cm 이상 되거나 뭐 성장판이 다치거나 그러면 이제 급여가 안 되는 조건이 있긴 한데 기본적으로는 맞지 않으면 결핍이 있는 거기 때문에 계속 맞아야 됩니다. 그런데 일단 이 결핍에 대해 얘기를 해야 돼요. 결핍에 대해. 성장 호르몬 결핍증이 있냐 없냐 이거부터 따져야 되는데 사실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없어요. 저는 사실 제 아이도 성장 호르몬 결핍증은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은 제가 키가 163이고요. 제 아내가 153이니까 이제 학교 다니다 보면은 자녀 키를 추정할 수 있는 공식이 있어요. 둘이 더해서 13을 더한 다음 나누기 2 하면은 아들의 키, 둘이 더해서 빼기 13을 해서 나누기 2 하면은 이제 딸 키, 거기서 이제 플러스 마이너스 뭐 한 10, 그게 이제 예측되는 키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렇게 계산을 하면 아들 키가 164cm니까 저랑 비슷해요. 저보다 조금 더 크거나. 그게 가장 평균적으로 예측할 수 있는 키고, 그러면은 기본적으로 제 성장 곡선을 따라오리라고 저는 생각을 했죠. 우리 아들은. 네, 저희 부모님이 제 키 기록을 다 갖고 계십니다. 다 갖고 계신데 어릴 때 제 키랑 비슷합니다. 큰 차이가 없어요. 첫째가 자라는 속도가 큰 차이가 없는데 태어난 2020년에 3월에 태어났어요. 2020년 3월에 태어났는데 3월에 태어날 때는 3.68kg에 뭐 50점 몇 cm 해갖고 전혀 이상이 없었어요. 평균적인 범위. 조금 작지만 아내의 체구 자체가 작기 때문에 좀 작다 이렇게 느껴지는 정도지 이상이 없었고요. 그런데 어릴 때 영유아 검진을 하잖아요. 처음에 갔을 때는 뭐 키가 한 22%, 23%, 오히려 체중은 과체중, 99%, 살을 빼라 뭐 이런 얘기를 들었는데 갈 때마다 이 영유아 검진 거의 이제 한 평균적으로 한 1년마다 하잖아요. 1년 좀 안 되게 하는데 갈 때마다 퍼센타일이 떨어집니다. 10%, 뭐 22%, 23%였는데 15%, 10%, 5%, 그리고 제가 아까 기록을 보니까 48개월 전에 한 그 마지막 영유아 검사에서 3%가 나왔어요. 3%. 우리가 보통 흑발성 저신장이라는 얘기를 할 때 그 평균 그 나이대 개월수의 키에서 하위 3%에 들어가면은 급여 기준 중에 하나가 충족이 됩니다. 하나가 충족이 되기도 하고 그거를 이제 저신장이라고 하죠.
그래서 48개월쯤에 거기 들어갔는데 점점 작아진 거죠. 못 따라간 거죠. 크긴 커요. 1년에 6cm인가 4cm인가 이렇게 안 크면은 뭐 비정상인데 그건 또 아니었거든요. 그 애매하게 그 사이에 껴서 크긴 크는데 퍼센타일은 떨어진다. 근데 딱 보니까 애 엄마 아빠가 다 작아. 뭐 내가 그 담당 의사여도 이거 그냥 부모가 작으니까 작은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셨을 것 같아요. 사실 어떻게 보면 하나는 그거고, 또 하나는 제가 이제 의사니까 제 전공은 성형외과지만 주변에 있는 그 소아 청소년과 친구들 여러 명이 있어서 물어봤어요. 근데 그 친구들이 다 이제 얘기해 주는 게 이게 빨리 맞을수록 당연히 좋고, 왜냐하면 성장판이 닫히면 효과가 없으니까 빨리 맞으면 효과가 좋다. 그리고 두 번째는 어릴 때는 체중이 적게 나가니까 용량이 조금 들어서 값이 덜 든다. 이게 체중이 커지면은 양을 많이 맞아야 돼서 가격이 쭉쭉 올라갑니다. 특히 비급여일 경우에는 부담이 좀 될 수 있죠. 용량이 두 배 되면 가격이 2배 되니까. 그런 얘기를 해줬고, 근데 이제 세 번째가 핵심이었는데, 아이가 그거를 맞을 수 있을 때 맞아야 된다. 그러니까 본인이 키가 좀 작다는 것에 대한 인지가 되고, 그래서 이걸 맞으면 큰다는 게 좀 인지가 되고, 본인이 그걸 원하는 게 좀 있어야 수월하게 맞을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갖고 처음에 이제 와이프 병원에서 진료를 받는데 계속 6개월마다 오라 그러니까 조금 답답해서, 특히 그 의사 선생님이 말수가 적으셨어요. 말수가 적은데 또 저희가 나이가 있는 게 아니어서 그리고 소심하기 때문에, 저희 둘 다 부부가 아이이기 때문에, 내향인이기 때문에 자세히 못 물어봤는데 답답하니까 집 앞에 있는 큰 소아과가 있어요. 성북 우리 아이들 병원이라고. 거기에 있는 성장 클리닉을 한번 가보자. 여기는 이제 로컬이니까 좀 더 적극적으로 권유를 하지 않을까. 왜냐면은 의사는 우리가 과잉 진료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근데 그런 게 있을 수밖에 없어요. 매출이랑 어떻게 보면 개인 사업자예요. 영리를 추구하는 면이 있기 때문에. 대학은 그런 게 없지만 로컬을 가면은 매출에 따른 인센티브를 주기도 하고 하니까 뭔가 조금 적극적인 권유를 할 수도 있고, 그러면 우리가 그거를 받아서 해보자, 이런 생각을 하고 이제 동네 집 앞에 가까운 성장 클리닉을 방문을 했는데, 거기에 계신 선생님이 저희 첫째 아이의 어린이집 같은 반에 있던 친구의 어머니시더라고요. 지금은 다른 반이, 그러니까 그 친구는 유치원을 가서 헤어졌지만 3살, 4살 요때 다닐 때, 5살까지인가? 그때 다닐 때 같은 반 친구였던 어머니예요. 그리고 또 저희도 의사다 보니까, 저는 그날 안 갔지만 저희 와이프가 가서 얘기를 하면서, 그러니까 같은 반 친구의 아이 엄마이기도 하고 또 같은 의사이기도 하니까 좀 더 허심탄회한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뭐 결론적으로 그냥 가감 없는 얘기의 결론은, 그 당시에 아직은 꼭 지금 급하게 맞을 필요가 없다. 당연히 아까 말한 얘기들 있잖아요. 빨리 맞으면 좋고, 그 다음에 체중이 적을 때 맞으면 용량이 적고, 이거 다 맞는 말이고, 그렇게 하는 것도 좋지만 약이 계속 개발이 되고 있어서 일주일에 한 번 맞는 약도 나왔었는데 그 당시에 그런 기사들이 있어서 저희 부모님이 막 보내줬거든요. 이런 거 맞춰라, 위고비처럼 싹센다에서 위고비 내듯이 일주일 맞는 것도 있다. 그래서 이건 부담 없겠다 그러고 가서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약이 맞는데 좀 통증도 많고 뭐 이런저런 부작용들이 있어서 사업을 접고 한국에서 철수한다, 이런 얘기도 해주셨고, 또 그건 철수하지만 연구가 계속 되고 있어서 일주일에 한 번 맞는 약이 또 나올 수 있으니까 급하게 그렇게 맞추지 말고 지켜봐도 될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해주셔서 또 기다렸죠. 기다리고 이번에 이제 만 6세가 생일이 3월이니까
딱 이제 어린이집 윗반으로 올라가고 나서 72개월 되니까 6개월마다 오라 그래서 갔어요. 갔는데 병원에서 갑자기 분주하게 막 키도 재고 이렇게 하시더니 뭐 엑스레이는 찍었고 요번에도 이제 3%일 기준이 나왔죠. 가서 재니까. 그런데 저번에는 그냥 다음에 오세요 이렇게 했는데 이번에는 나이가 좀 됐다고 생각하셨는지 입원해서 검사를 해보자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는 맞춰주시려나 보다, 맞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이번 날짜 잡고 입원해서 검사를 하는데, 저 아무것도 급여 기준도 몰랐어요. 급여 그냥 키 작으면 해주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면은, 만약에 이제 키 작다고 다 되는 게 아니면 아예 어떤 심각한 뭐 뇌종양 이런 이유가 있어야 되는 줄 알았는데, 이번에 보니까 입원해서 무슨 유발 검사를 해야 돼요. 성장 호르몬이 잘 나오는지 외부에서 이제 약을 줘서 유발을 시킨 다음에 그 농도를 측정했을 때 두 가지 검사에서 모두 다 뭐 수치가 10 이하 나와야 된다. 그 이제 아내가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와이프가. 그래서 입원해서 그거를 알게 돼서 그 소식을 듣자마자 저는 어차피 비급여네. 얘가 뭐 성장 호르몬이 없어서 작은 거겠냐 지금. 성장 호르몬은 잠을 잘 못 자고 그러니까 안 나왔겠지. 유발 검사를 하면은 나오지 않겠냐 해서 전 당연히 이제 그 검사는 통과할 줄 알고 있었는데, 그 다음에 나중에 검사 결과를 보니까 성장 호르몬 수치가 엄청 낮아요. 유발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몸에서 내뿜게 하는 물질을 넣어줬는데도 불구하고 잘 안 나와요. 그래서 성장 호르몬 결핍증이 진단이 된 거죠, 결국에. 그러니까 앞으로 돌아가면은 제가 성장 호르몬 결핍이 있냐 없냐가 사실은 성장 호르몬 주사를 맞출까 말까에 대한 고민이 굉장히 되는 거라 그랬는데, 결핍이 있으면은 고민도 없는 거예요. 이건 결핍이 있으면은 무조건 맞아야 돼요. 안 맞으면은 뭐 키가 정말 140대도 안 될 수도 있다, 그렇더라고. 그래서 고민 없이 맞는 걸로 시작이 됐고요. 사실은 만약에 결핍이 안 나왔으면 주사를 맞았을까, 그거에 대한 고민은 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대부분의 지금 한국에서 맞고 있는 분들은 결핍증 진단이 아닌 상태로 맞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결핍증이 없어도 키가 큰다고 돼 있어요. 맞으면 키가 크긴 크고, 근데 그 크는 게 10cm, 15cm 크는 게 아니라 3cm 내지 5cm 정도 큰다, 이렇게 알려져 있기 때문에 몇백만 원, 몇천만 원 들여서 이걸 하는 게 맞냐 하면은 효용에 대해서는 또 의문을 가질 수도 있어요. 의문을 가질 수도 있고, 또 그 꼭 돈뿐만 아니라 제가 지금 마운자로를 일주일마다 맞거든요. 위고비도 맞았고 마운자로도 맞는데, 이 피부에 주사를 매일매일 찔러야 된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거는 굉장히 스트레스 받는 일이기 때문에 그러한 스트레스까지 감내하면서 이걸 맞을 가치가 있느냐에 대한 고민은 조금 해봐야 돼요. 돈 플러스 스트레스. 다행인지 불행인지 자녀는 확실하게 결론이 났기 때문에, 안 맞으면 안 되는 상황으로 결론이 났기 때문에 본인도 뭐 충분히 나이가 들어서 인지를 하고 잘 맞고 있습니다만, 그 고민이 가장 보통 부모들이 고민되는 부분이죠. 근데 저랑 제 아내는 키가 작아도 그거에 대한 컴플렉스가 사실 별로 없어요. 저희 부모님도 작았고, 항상 어릴 때부터 하시던 말이 박정희 대통령처럼 훌륭한 사람도 키가 작았다. 근데 그 키 작은 사람이 머리가 좋고 이렇게 지도 리더십이 있으니까 키 큰 사람들 다 데리고 다니면서 지휘를 했다, 이런 얘기를 하셨기 때문에 키 작은 거에 대한 생각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제가 초등학교 때부터 저는 당연히 작았죠. 항상 키로 그때는 번호를 매기니까 4번이에요 4번. 남자 중에 4번이면은 거의 맨 앞이거든요. 근데
개의치 않았어요. 그냥 개의치 않고 제가 초등학교 때 1학년 때 전화 가서 반장을 못하고 5, 6학년은 3, 4학년이 이어지는 반으로 돼서 반장을 연속으로 못하게 돼 있어서 그거 빼고 4번 1년에 한 번씩 할 수 있으니까요. 총 6번 중에 2번 빼고 4번 반장 다 했습니다. 반장 다 했고, 그런 측면에서 제가 스스로 그거에 대한 어떤 컴플렉스를 가지진 않았는데, 지금 운동을 좋아하는 입장에서는 키가 컸으면 운동은 좀 편했겠다 이런 생각은 가지고 있어요. 이런 생각은 가지고 있고, 어쨌든 그래서 저희 콤플렉스가 없다 보니까 저희는 만약에 결핍증이 아니면 이걸 맞춰야 되냐 말아야 되냐, 본인이 맞춰달라고 할 때까지 기다려야 되냐, 그런 고민을 좀 했었는데, 갑자기 제 이야기를 한번 드리자면, 저도 키가 작으니까 어릴 때 성장 클리닉을 갔죠. 근데 그때만 해도 제 초등학교 때 아마 한양대 근처에 살아서 한양대를 갔는데, 성장 호르몬 주사에 대해서 그런 게 별로 없었어요. 특히 우리나라가 그때만 해도 키가 크고 작은 거에 대한 그런 게 별로 없었거든요. 저희 가족이 작아서 그런지 몰라도 지금처럼 외모 지상주의는 아니어서, 제가 한 대학교 갔을 때인가 180이 안 되면 루저라는 발언이 나왔었는데, 그전에는 그런 게 없었고, 그때만 해도 그런 말이 나와도 그 말을 한 사람이 엄청나게 비난을 받았죠. 그런 정도로 그런 키가 문제가 안 됐기 때문에 어릴 때 한양대 갔을 때 그런 주사가 있다는 설명을 부모님께 해주긴 했는데, 얘는 그 정도까지는 아닌 것 같고, 그 비용도 비싸니까 그냥 맞아라 이런 말 없이 시큰둥하게 넘어갔거든요. 근데 이제 키가 계속 이제 작은 편에 속하니까 부모님 계속해서 키 크는 운동기구도 집에다 산 적도 있고요, 보약도 먹은 적도 있고 이런데, 결론적으로 제가 중학교 때 운동을 많이 하니까 지금은 이제, 그때는 몰랐는데 이게 족저근막염이에요. 유튜브가 많이 발달하고 제가 의학을 공부하면서 이런 질병들을 알게 됐는데, 그 당시에 벌써 따구려 신발을 신고 운동을 많이 하니까 족저근막염이 왔거든요. 족저근막염 때문에 정형외과를 맨날 다니고 그러는데, 한번 다쳐갖고 이렇게 엑스레이를 찍었는데 성장판은 이미 다쳤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걸 보려고 찍은 건 아닌데, 어릴 때 다치면 문제가 되는 게, 성장판이 다치면 이제 제대로 성장이 안 되거나 이렇게 해서